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확한 명리, 정신분석적 명리, 정명입니다. 오늘은 실제적으로 이제부터 정신분석적 명리 이론 강의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이론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양 이론입니다. 생명의 리듬을 보는 두 개의 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과 양, 음과 양이 무엇일까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음과 양은 굉장히 쉬운 개념입니다. 예전에 과거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걸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까 해가 떴습니다. 찬란한 햇빛을 맞으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더욱더 태양의 빛을 받아서 온기를 느끼고 활기차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겁니다. 이런 해가 지고 밤이 돌아왔을 때 굉장히 추워지고 조용해지는 그런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활동이 중지되고 숨어 있을 만한 안식처에서 잠을 자고 쉬는 시간을 가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음적인 요소와 양적인 요소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음과 양을 실제적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철학자들은 음과 양을 조금 더 상징적인 체계로, 철학적인 체계로 상징화시켰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상징을 항상 대비적으로 사용했을 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 아침과 밤, 기쁨과 슬픔, 남자와 여자, 이렇게 대비적으로 상징들을 사용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달 가운데도 굉장히 밝은 보름달이 있는데 초승달은 약하고 보름달은 굉장히 강력한 달인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해와 달을 비교했을 때 해가 양이었고 달이 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달 가운데에서 비교를 하자면 보름달과 초승달을 비교하자면 보름달이 양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항상 비유를 하고 그 비유 속에서 음과 양을 찾아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명리학은 이 음양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인간의 기질과 운명을 읽는 학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는 바로 상호작용이라는 것입니다. 별개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음과 양, 연결된다는 것이죠. 해가 떴다가 해가 지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달이 뜨고 달이 빛을 잃으면 해가 뜨고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이 굉장히 핵심적인 이론입니다. 음양의 본질을 함께 보겠습니다. 상호 보완적 관계다. 예,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음과 양을 단순하게 반대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음은 양으로 흐르고 양은 음으로 흐르고 예. 낮은 결국 시간이 흐르면 밤이 되죠. 시간이 흐르면 아침이 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다시 음으로, 계속 이렇게, 서로 흘러가면서 순환하는 그런 구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일음, 일양, 지위도라고 했습니다. 뭐 어려운 말 같지만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음이 양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 하나의 도다. 도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의 법칙이다. 라는 것입니다. 명리학에서 사주팔자는 음양이 청강과 지지라는 기호로 구체화된 구조이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명리학 공부하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 빛의 힘이다. 그렇죠? 그리고 의식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빛은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정신분석학적으로 봤을 때도 의식은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느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신분석학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혼이 볼 수 있는 상태가 의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빛과 의식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양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팩트가 아니라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해, 하늘, 남자, 밖, 봄, 이런 동적인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다 비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해와 달,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밖과 안, 봄과 겨울, 이런 식으로 동적인 에너지를 의미하는 게 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신분석적 의미로는 프로이드의 의미로 하면 자아죠. 자아. 생각하고 느끼고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이런 것들을 자아라고 합니다. 융의 분석심리학적 이론으로는 페르조나입니다. 페르조나는 사람들과 상대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모습, 흔히들 가면이라고 하죠. 페르조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펄슨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양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밝고 적극적이고 리더십이 강합니다. 그 다음 음의 특성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둠,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무의식,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무의식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잘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음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상징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달, 땅, 여자, 안, 가을, 이렇게 정적인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융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융은 그림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의식 안에 있지만 자아와 반대돼서 자아를 좀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런 모습들을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한 겁니다. 심층구조로 보면 명리에서는 지지와 그 안의 지장간을 통해서 드러나는 심층적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런 음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조용합니다. 사석적이고 섬세한 공감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양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활동적이고 운동을 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음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각을 하고 지식 추구를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을 많이 읽고 이런 특성이 음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음과 양의 불균형. 너무 음쪽으로만 있고 너무 양쪽으로만 있고 이렇게 되면 언밸런스가 되겠죠.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조용하고 너무 말도 없고 계속 책만 읽고 자기 생각만 하고 대화하지 않는 사람 좀 답답하죠. 이것도 양적인 사람 너무 말이 많아요. 너무 말이 많고 행동이 빠르고 실천이 너무너무 빠른 사람들. 그렇지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단점이 크겠죠. 이렇게 음양의 불균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이 과잉되면 교만하고 너무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과로를 많이 느끼고 피상성에 빠지기 쉽다. 행동은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마치 햇볕만 쬐면 땅이 메마르듯 양은 음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성찰하고 채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이 너무 과잉되면, 음이 지나치면 너무 우울하고, 너무 소극적이고, 또 자기 소외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은 양의 빛을, 양은 음의 그늘을 필요로 합니다. 모든 것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 명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심리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균형을 잘 이루고 있을 때 사람이 온전해지고 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음양의 춤, 명리학적 관점으로 보면 음양의 불균형은 삶의 왜곡으로 이어집니다. 아무래도 힘들겠죠? 현대인의 일상, 바깥 세상, 성공만 추구하다 보면 마음속 내면이 너무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균형의 필요성이 중요합니다. 너무 감성만 중시하면 사회적 관계에서 소외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주발차에서 가장 처음으로 그리고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음양의 조화입니다. 너무 양적인 것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궁합을 볼 때 음적인 것이 많은 여자와 사귀거나 결혼하거나 생활하면 아주 좋습니다. 너무 또 양적인 것이 너무 많으면 거기에 따른 음적인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기수양을 하거나 메디테이션 명상을 한다거나 그러면서 음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흡수하면서 균형을 밸런스를 잘 맞춰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음과 양은 적 에너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채워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계다. 음과 양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이다. 그 다음에 자연의 순환. 해가 뜨기 위해서는 밤이 필요하고 봄이 오기 위해서는 겨울이 지나야 합니다. 온전한 삶.
밖과 안, 사이 속에 나와 내 안에 내가 손잡는 순간 온전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음양에 대한 간단한 이론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